하데스의 도둑장가 그 두 번째 이야기. 페르세포네가 하데스에게 이끌려 저승의 지하 궁전에 와 있을 동안 딸을 잃은 데메테르는 외동딸을 찾아 온 땅을 헤매고 있었다. 데메테르가 온 땅을 다 돌아다니다가 우연히 이른 곳이 바로 퀴안의 강가였다. 하데스가 페르세포네를 납치하여 저승으로 내려간 바로 그 강이었다. 강의 요정은 듣고 본 바를 데메테르에게 고하고 싶었다. 그러나 저승의 신 하데스가 두려워 차마 입을 열 수 없었다. 그래서 요정은 페르세포네가 하데스에게 끌려가면서 떨어뜨린 앞치마를 데메테르의 발치로 떠오르게 했다. 그 앞치마를 주워든 데메테르는 딸이 죽은 것으로 알고는 두 눈으로 도끼를 내뿜었다. 대지의 여신 데메테르의 딸이 대지에서 죽었는데도 아무도 그 자초지종을 나에게 알리려고 하지 않아? 어디 두고 보자. 데메테르는 땅에게 그 죗값을 물리기로 결심하고 발을 구르며 땅을 저주했다. 은혜를 모르는 땅은 들어라. 마시는 풀과 영양 많은 곡식은 너의 옷이나 다름이 없다. 그것을 누가 너에게 주었느냐? 기름진 흙은 네 살이나 다름이 없다. 그것을 누가 너에게 주었느냐? 바로 나 데메테르가 아니냐? 이 배은망덕한 땅아. 이제 너는 내가 베푸는 은혜를 누릴 수가 없을 것이다. 만물을 나게 하여 그 품 안으로 거두어들이던 땅아. 이제는 오직 거두어들이기만 해야 한다. 네 품 안에서는 아무것도 나지 않을 것이다. 데메테르의 저주가 끝나자 자라던 곡식은 고개를 꺾어 시들었고 이랑을 갈던 쟁기나 극쟁이는 그 보습을 부러뜨렸다. 시든 풀을 먹은 가축은 독초라도 먹은 듯이 떼지어 쓰러졌다. 데메테르가 은혜를 거두자 땅은 하루가 다르게 황무지로 변해갔다. 그 땅을 내려다보면서 태양신 아폴로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이렇게 중얼거렸다. 내가 태양마차를 너무 대지 가까이 몰고 있는 것인가? 땅이 이 지경이 되자 셈의 요정 아레투사는 목이 말라 견딜 수가 없었다. 아레투사는 죄 없는 땅을 편들어주고 싶었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 지나가는 데메테르에게 자기가 당하고 듣고 본 바를 길게 말하였다. 여신이시여, 땅을 너무 나무라지 마십시오. 땅의 잘못이 아닙니다. 하데스의 검은 채찍에 맞고도 길을 열지 않을 땅이 여신의 품 안 어디에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럼 하데스가 내 딸을 데려갔다는 말이냐? 데메테르가 물었다. 저는 원래 강의 신을 돕는 요정이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셈의 요정이 되어 있지만요. 제가 강의 요정일 당시에 잠깐 저승을 흐른 적이 있습니다. 그때 따님을 배웠습니다. 따님께서는 저승의 신 하데스의 신부가 되어 있는 것 같더이다. 내 딸이 앞치마를 입고 있더냐? 아닙니다. 치마에 앞치마를 메었던 흔적은 주름으로 남아 있었습니다만 앞치마는 메고 있지 않았습니다. 네 말이 그럴듯하다. 저승의 신 하데스가 데려갔다면 데메테르도 어쩔 수 없었다. 신들 중에서도 제우스의 심부름을 도맡고 있는 헤르메스만 저승을 오르내릴 수 있을 뿐 다른 신들은 출입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데메테르는 다른 신들이 그랬듯이 올림포스로 올라가 제우스에게 탄원했다. 탄원했다기보다는 종주먹을 들이대고 윽박질렀다는 편이 옳겠다. 제우스 대신이여, 내 눈물이 하늘에 사무치지 않습니까? 내 울음소리가 천궁의 대들보를 울리지 않습니까? 내 딸이 납치당하는데 어째서 내려다보고만 있었는지 그 내력이나 들어봅시다. 내가 꾸민 일은 아니오. 내게 허물이 있다면 그것을 막지 않았다는 것인데 어차피 하데스에게도 신부가 필요한 것 아니오. 기왕에 이렇게 된 거 경사스러운 일로 치고 땅에 내린 저주나 거두어 주세요. 그대가 저주하는 바람에 땅에 사는 것들이 모두 굶어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주나 풀어줍시다. 풀어주어요? 내 딸 페르세포네가 저 어둡고 음습한 저승의 왕 하데스에게 납치당했는데 경사스러운 일로 치자고요? 땅에 내린 저주나 풀어주자고요? 아주 잔치라도 벌이자고 그러지요. 저승이 어둡고 축축한 곳이라고 하나 어차피 저승의 왕에게도 왕비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오. 하데스가 누굽디까? 그대와도 남매간이 되지 않소. 그러니까 운명의 여신 모이라이가 페르세포네에게 그런 팔자를 점지한 것이라 칩시다. 어쩌면 이치를 주관하시는 테미스 여신께서 생각하신 일일 겁니다.
어째서 하필 내 딸이어야 한답니까? 인간이 사는 땅과 홀령이 사는 저승은 위아래에 있으니까 이치를 따지자면야 당연히 그대의 딸이어야 하겠지요. 그대는 곡식의 여신이기는 하나 땅의 여신이기도 하지 않소. 그렇게는 못합니다. 나는 딸을 찾아야겠습니다. 찾아서요. 찾아야 합니다. 스틱스강에 맹세를 하고 찾고야 말겠습니다. 저런, 이치를 주관하시는 테미스 여신께서 생각하신 일일 것이라는데 왜 스틱스강에다 대고 맹세를 합니까? 그 맹세는 신들도 거두어들이지 못한다는 것을 모릅니까? 할 수 없군요. 이렇게 합시다. 내가 헤르메스를 저승으로 보내 하데스와 페르세포네의 속마음을 알아보기로 하지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헤르메스는 여러 차례 저승을 드나들었지만 저승에서는 아무것도 먹은 바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저승에서 뭘 먹으면 저승에 속하게 됩니다. 그래서 헤르메스는 저승에서는 아무것도 먹지 않았던 것입니다. 제우스는 의뭉하게 웃으면서 말을 이었다. 페르세포네가 저승에서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면, 그래요. 그대의 뜻대로 되찾아올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뭘 먹었다면 내 권한으로도 찾아오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대가 스틱스강에다 대고 맹세를 했으니 어쩝니까? 절충하는 수밖에요. 곧이어 제우스는 헤르메스를 저승으로 보냈다. 저승에 이른 헤르메스는 하데스에게 제우스 신의 뜻을 전했다. 데메테르 여신께서 따님을 되찾겠다고 길길이 뛰고 계십니다. 제우스 신께서는 만일 페르세포네가 저승에서 먹을 것을 입에 댄 적이 없다면 되찾을 수 있게 해드리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따라서 페르세포네가 여기서 아무것도 입에 대지 않았다면 하데스 신께서는 페르세포네를 내놓으셔야 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이제 페르세포네를 부르십시오. 제가 제우스 신의 심부름꾼 자격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저승왕 하데스는 헤르메스의 속을 꿰뚫어 보았다. 저승으로 내려온 뒤로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면 먹이면 될 것이 아닙니까? 헤르메스는 하데스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었다. 하데스는 페르세포네의 방으로 달려가 석류 하나를 내밀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대의 어머니가 그대를 되찾겠다고 제우스 신께 탄원한 모양이요. 이제 곧 집으로 돌아갈 텐데 빈속으로 가셔야 되겠어요? 내 성인이 이걸 먹고 가세요. 페르세포네는 먹을 마음이 내키지 않아 석류씨 한 알만 입안에 넣어 과즙을 빨고는 뱉어내었다. 헤르메스는 페르세포네가 석류씨 하나를 먹었다는 말을 듣고는 제우스에게 들은 대로 전했다. 이 소식을 들은 제우스는 땅의 여신 데메테르에게 이렇게 말했다. 저승에는 아야코스, 미노스, 라다만티스 같은 공정한 재판관이 있어요. 이들은 저승으로 온 홀령을 재판하여 착한 홀령은 엘리시온으로 보내고 악한 홀령은 무한지옥 타르타로스로 보내지요. 그러니까 저승의 재판관들은 홀령의 재판을 담당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대의 딸 페르세포네는 홀령이 아니에요. 따라서 이 문제는 내가 재판하겠어요. 데메테르 여신은 잘 들으세요. 내가 그대에게 땅을 다스리고 곡식과 과실을 돌보라고 한 것을 기억하지요? 그대의 딸에게 한 해 반인 6달은 그대와 함께 지낼 수 있도록 하겠어요. 왜냐하면 그대가 경솔하게도 스틱스강을 걸고 딸을 되찾아오겠다고 맹세를 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그대의 딸은 나머지 한 해의 절반인 6달은 저승에서 살게 하겠어요. 왜냐하면 그대의 딸 페르세포네가 저승에서 하데스가 주는 석류씨 하나를 먹었기 때문이에요. 저승에서 무엇이든지 그 땅에 있는 것을 먹은 자는 저승에서 살아야 해요. 이것은 하데스의 법이에요. 아무도 이 법을 어길 수는 없어요. 내 뜻을 잘 아시겠지요? 가엾은 딸의 이름 페르세포네는 썩다 또는 빛나다는 뜻을 지닌 말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썩음으로써 빛나는 것은 무엇일까? 씨앗이 아닌가?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묻히고 썩어서 여러 개의 미랄을 생산하는 것이 아닌가? 페르세포네의 운명은 한 해의 반은 땅 위에서 살고 한 해의 반은 땅 밑에서 썩어야 하는 씨앗의 운명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이렇게 페르세포네 이야기를 통해 저승 땅을 둘러보았다. 다음에는 오르페우스 이야기에서 다시 한번 저승 구경을 떠나도록 하자.